제목을 경향 확률 분포라는 얘기를 달아봤는데요. 어떤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 얼마다. 그 확률의 합은 1이 되는데요. 이 경향이란 것도 어떤 텐던시, 트렌드를 보여주는 하나의 단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도체에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요. 이 반도체에서도 통계적인 부분을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반도체에서는 전기가 흐르느냐 안 흐르느냐, 그리고 그 전기를 흐르게 할 수 있는 차지, 전하가 있느냐 없느냐, 그 전하의 농도가 얼마나 있는가라는 것도 하나의 통계학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퀀텀 스태티스틱스라 그래서 양자적인 입자로 다루는 퀀텀이라는 게 띄엄띄엄 값을 가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런 띄엄띄엄 값을 가지는 것들의 입자를 가지고 우리가 있느냐 없느냐, 경량이 있느냐 없느냐, 확률 분포 차원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입자를 보통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세 가지가 보존, 페르미온, 일반적인 파티클을 얘기하는데, 이 파티클은 동일하면서 구별되는 입자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 원자나 분자 같이 굉장히 작으면서 다 동일한 모양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거는 구별할 수 있는 입자인 경우에 대한 얘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때 분포가 어떻게 되느냐라고 했을 때, 보존은 오른쪽의 표처럼 페르미 디렉 분포를 따른다. 보제 아인슈타인 분포를 따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르미온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전자, 반도체 소자에서 그 전자, 홀, 그리고 양성자, 중성자, 이런 입자들은 페르미온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파울리 베타 원리에 따라서 같은 양자 상태에 있지 못하는 그런 입자를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우리가 이제 반도체 소자에서 뭐 P타입, N타입 얘기할 때, 그런 PN 정션이다, 트랜지스터다 얘기할 때, 그 내부적으로 흘러가는 전하가 전자인 것을 고려해 본다면, 이 페르미온이 기본적으로 우리 전자 소자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분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페르미 디렉 분포라 그러는데요.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클, 일반적인 원자나 분자인 경우에 볼츠만 분포를 따른다 그래서 오른쪽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고 얘기를 하고, 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보존이 되어 있는 부분 다시 되돌아가면 스핀이 정수인 입자를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빛입자, 빛알갱이, 광자, 그 다음에 포논은 기본적으로 입자 그 고체가 있으면 떨림을 얘기합니다. 고체의 떨림을 얘기하는 것을 우리가 포논이라 그러고, 걔가 하나의 입자처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파 입자, 방사능의 알파 입자 같은 것들이 보존입니다. 그래서 이런 페르미 디렉 분포나 보제 아인슈타인 분포나 페르미 디렉 분포나 볼츠만 분포나 우리가 다루고 있는 대상에서 확률 분포처럼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의미를 살짝 보면요, 여기서 보면 이렇게 엑스포넨셜의 하뉴라 되어 있는데, 여기 뉴는 포톤인 경우에 주파수입니다. 하뉴라 되어 있는데 이게 플랑크 상수입니다. 플랑크 상수고요. 그리고 뉴는 주파수입니다. 프리퀀시입니다. 떨고 있는 프리퀀시입니다. 이게 진동인 거죠. 우리가 빛을 진동이라 본다면, 빛을 우리가 떨고 있는 일렉트로마그네틱 EM 웨이브라 그럽니다. EM 웨이브라 그러면서 이것의 진동수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우리 진동수를 U라는 것은 고유 주기의 이제 격수다라고 얘기하죠.
요거를 이제 람다 우리 파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주기로 하게 되면 빛의 속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람다분의 1이니까 이걸 생각해 보면 람다의 요게 단위 거리에 대해서 요 주기만큼 하니까 빛의 거리 c가 됩니다. 그래서 람다의 U의 c가 보통 우리 빛의 빛의 주파수와 빛의 파장과 그리고 빛의 속도 3 곱하기 10의 8성 메타 퍼 세컨드 라는 속도를 파장과 그리고 주파수로 해서 보통 이 식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래서 보면 U가 무한대로 가면 이 U가 무한대로 가면 이렇게 보는 것처럼 얘가 0이 되는 거죠. 전체 0이 되는 거고 U가 0이 되면 이게 발산의 형태가 되는 거죠. 1에서 1 되는 형태 되기 때문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U가 0이 될 때에는 요 분포가 무한대의 이제 확률을 가지게 돼 거의 무한대의 확률처럼 보이게 되는데 이게 이제 이 보존이라는 입자는 이 에너지가 작은 이 한유가 에너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유 에너지가 작은 E가 0으로 가까이 갈 때 이게 이제 굉장히 커지는 값으로 되는데요. 1 빼기 1은 분의 1이니까 무한대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존인 경우는 가장 낮은 에너지에 다 뭉쳐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보제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을 그래서 이 보존은 같은 에너지 상태에 이제 굉장히 많은 전체가 다 축퇴된다 그럽니다. 한 에너지 상태로 다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 내에서 우리가 이걸 이제 포톤이나 포논이나 이제 알파 입자 같이 우리가 옵토일렉트로닉스 광전자 소자할 때 빛은 어떤 분포를 따지는가 라는 걸 얘기할 때 요 보제-아인슈타인 디스트리뷰션을 따른다 라고 얘기하고 이것은 나중에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같이 우리 블랙바디 레디에이션을 그러죠. 블랙바디 레디에이션. 그래서 이제 빛을 어떤 특정한 온도를 가진 흑초로부터 나오는 빛의 파장 분포가 이 U가 이 식 플러스 우리가 density of state라는 걸 곱을 해줘서 나중에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이런 흑체 복사라고 얘기합니다. 흑체 복사에서 나오는 파장 분포를 가지는 것이 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라는 것으로부터 이 보존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포톤의 이제 특정한 그 온도에서 나오는 흑체 복사로부터 파장 분포를 알므로써 거꾸로 온도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온도를 아는 방법이 별의 온도를 안다거나 여러분들 지금 그 코로나 때 이제 이 적에서 나온 영역의 값으로부터 이 리모트 물건에 대한 온도를 아는 방법의 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세한 이 유도는 제가 다음에 하겠지만 이런 보존, 포톤이란 것은 이제 현재 빛으로부터 얻어지는 그런 에너지 분포를 표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형태가 이제 여기 마이너스 1이었는데요. 그래서 보제 아인슈타인 컨덴세이션으로 같은 스테이트로 에너지 0인 스테이트로 쫙 축대될 수 있다. 디제너레이트 됐다 그러는데요. 축대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존인 경우에 우리 얘기할 수 있는데 이 페르미온인 경우는 이제 전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전자공학 그랬을 때 이제 이 전자가 디바이스가 되고 그리고 컴퓨터의 한 소자가 되고 그리고 홀이 있으면 뭐 PN 정션 다이오드를 만들고 하는 걸 생각해 보면 이때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 상태는 여기에서 마이너스 1이 아니라 플러스 1이고 그리고 특정한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미 에너지로 정의되어 있는 그 6보다 클 때와 작을 때로 정의되고 이 값이 그래프가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에너지가 크면 클수록 에너지가 무한대로 가면 앞서 본 것처럼 이게 0으로 가까이 가죠. 이게 0으로 가까이 갈 겁니다. 그 다음 에너지가 이제 그 EF일 때
EF일 때는 여러분 보면 이것은 0이 되죠. 0, 물론 엑스포넨셜 0은 1이니까 2분의 1이 되죠. 그리고 에너지가 0으로 쭉 마이너스 무한대로 간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얘가 0에 가까워지면 전체가 1이 되죠. 그래서 그래프가 보면 이게 에너지를 중심으로 해서 EF가 이제 요 중심으로 해서 여기가 2분의 1이고 1로 가까이 가는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분포 함수가 되어서 전자가 가질 수 있는 에너지가 이렇게 아래에서 채워져서 점점 이렇게 올라가서 페르미 에너지라는 곳에서 2분의 1이 되고 이렇게 됩니다. 이때는 유한한 온도일 때인데요. T가 0으로 가까이 갈수록 그래프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1에다가 갑자기 0으로 툭 떨어지는 요 경계에서 스텝 펑션처럼 정의되어서 T가 1일 때에는 1에서 0으로 툭 떨어지는 스텝 펑션으로 되고 T가 유한할 때에는 이렇게 이 페르미 에너지에서 2분의 1이 되는 그런 에너지 스테이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자나 포톤이나 이런 것들이 그 에너지에 따라서 확률 분포를 가지고 특정한 확률 분포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는 정도가 틀리다. 경량이 틀리다. 다음에 이런 확률이 틀리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전체 경량을 이제 보고자 했을 때 이제 이런 전자 밀도를 안다거나 어떤 우리가 특정한 실험을 할 때에도 전자 밀도를 좀 찍으면 이런 분포를 가질 거다라는 것으로부터 보존이냐 페르미온이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일반적인 파티클에는 이런 클래시컬한 경우인데요. 사실은 클래시컬한 입자인데 퀀텀 스태티스틱스가 보존과 페르미온에 관한 입자에 관한 거라면 이제 클래시컬한 입자는 인 경우는 엑스포넨셜 디펜던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보면 2분의 mv 제곱이 우리가 운동 에너지죠. 어떤 입자가 달려가면 속도 v로 하게 되면 질량 m일 때 이의 에너지는 2분의 mv 제곱이 얘가 가진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가 비슷해 보이는데 보면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입니다.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에 kbt에 e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 앞에 개수를 보면 전체가 에너지를 0부터 무한대까지 했을 때 확률 밀도 함수를 1이 되도록 앞에 개수를 이렇게 만들어 주는데요. 일단은 개수를 이렇게 해주고 나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엑스포넨셜에 비례하는 디케이 되는 함수구나. 에너지가 무한대 될 때 얘가 0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에너지 0일 때 1이 돼서 이런 그래프로 쭉 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런 분포하는 확률 분포가 이제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이제 페르미온 전자 그리고 이제 광전자 공학에서 얘기하는 이제 포톤 혹은 입자 고체에서 이제 반도체 내에서 금속이나 반도체 우리가 주요한 포논이라는 전자가 지나가면요 우리 입자 속에서 이 고체 속에서 반도체라는 것이 일단 이런 결정구조입니다. 얘가 결정구조가 떨리고 있으면 이 전자가 지나가면서 스캐터링 하게 되거든요. 떨고 있으면 아무래도 충돌에 해당되는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떨림이 포논이게 되는데 이 전자가 떨림에 의해서 튕겨져 나가고 그 다음에 이 스캐터링 되면서 저항도 생기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입자에 관한 통계적인 부분이 차지를 컨트롤하고 그 다음 캐리어 덴시티를 본다는 차원에서 우리가 참조해 볼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에서 어떤 통계학적인 부분이 우리가 이제 가끔 보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반도체에서 통계학적인 부분이 이런 확률 분포로 나타난다 라는 걸 생각해 볼 때요. 우리가 이제 제가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이런 값으로 한다고 보면 우리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은 기본적으로 0과 1 사이에 어떤 유니폼한 그런 값을 만들어낸다거나 그런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지는 그런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드는 생각이 내가 지금 랜덤 넘버를 만들어줘서 우리가 이제 이런 전자가 가지는 분포 혹은 포톤이 가지는 분포를 이용해서 전체 스펙트럼을 본다거나 전체 에너지 분포의 전자가 가지고 어디까지 채워져 있느냐
라는 걸 본다 그랬을 때, 혹은 파티클이 있을 때 볼츠만 분포를 가진다 그랬을 때 요거를 모사한다 그러면 일반적인 그런 분포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그 랜덤 넘버를 이렇게 어떤 특정한 영역에서 0과 1 사이에 쭉 만들어 줬을 때 확률적으로 이 전체가 합치면 1이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분포를 이렇게 가지는 그런 랜덤 넘버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이 있어서 그 알고리즘에서 이제 중요한 그 실질적인 그 랜덤 넘버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컴퓨터에서는 수도 랜덤 넘버라 그래서 거의 실제 리얼 랜덤 넘버와 유사한 숫자를 만들어 주는데 이제 이거를 보통 그 몇 가지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뭐 특정한 값이 있고 이게 굉장히 순환하고 재기하는 그런 방법으로 만들어 주는데요. 이런 유니폼한 제가 출발할 것은 이 유니폼한 그 랜덤 넘버가 만들어진 거를 보는 것처럼 이게 이제 보즈-아인슈타인 이런 특성,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페르미 디렉 분포 이렇게 떨어지는 거, 그리고 이게 엑스포넨셜 이렇게 떨어지는 일반적인 그런 분포를 가지는 랜덤 놈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것에 대한 우리가 저기 그 다음 이제 9주째 9째 주부터 우리가 조금 더 반도체에서의 이런 얘기를 좀 더 다루게 되는데요. 이런 그 실제 입자나 전자나 포톤이나 주어진 상태에서 우리가 그 볼 수 있는 방법을 할 때 이제 확률 분포 바꾸자 했을 때 이런 방법을 생성하게 됩니다. 두 가지 방법을 이제 소개하겠는데요. The Inverse Transform Sampling Method라 그래서 우리가 그 역함수라 그러죠. 역함수를 활용해서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돼 있는 것을 이제 내가 원하는 함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이제 인버스로 함수를 쓴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을 그대로 옮겨왔는데요. 이런 유니폼 베리어블이 0과 1 사이 값이 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역함수로 만들 수 있는 cumulative distribution function fx가 있다. 라고 했을 때 이제 이거를 역함수로 이 함수의 역함수를 쓰게 되면 여기에 u 값을 쓰게 되면 이 uniform distributed random number를 가지게 되면 요 x는 어떤 값을 가지느냐, 어떤 분포를 가지느냐, fx 분포를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이제 fx가 있을 때 이 분포를 가지는 것을 이제 내가 어떤 함수를 정의를 하면 그 함수의 역함수를 정의해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으로 만들어진 랜덤 넘버를 넣었을 때 가지는 숫자, 이 숫자는 그 fx의 이제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데요. 인버스 트랜스폼 샘플링 메서드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함수를 얘기할 때 이제 이런 큐뮬레이티브 디스트리뷰 펑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걸 이제 이렇게 정의합니다. f의 큐뮬레이티브 펑션 fx를 0에서부터 x까지 fx의 dx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큐뮬레이티브죠. 점점 합치는 거. 합치는 형태의 펑션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fx를 이제 예를 들어서 fx를 제가 람다의 2의 마이너스 람다 x라고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fx를 람다 2의 마이너스 람다 x로 해보면 왠지 앞에서 봤던 볼츠만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하죠. 여기서 뭐 볼츠만 디스트리뷰션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요거를 이제 이렇게 보면요. 여기에 이제 대입을 하면 fx를 이제 여기 대입을 하게 되면 0에서 x까지 람다의 2의 마이너스 람다 x의
dx가 되는데요. 이것은 2의 마이너스 람다 x의 마이너스에 0에서 x가 되니까 결국 이제 0을 넣으면 1 마이너스의 엑스포넨셜 마이너스 람다 x라는 펑션이 되는 겁니다. 이게 큐뮬러티브 디스트리뷰션 펑션이 이렇게 주어진 경우죠. 그래서 보면 x를 무한대로 보내면 얘가 1이 되니까 결국 이제 x가 무한대인 계속 증가했을 때 이제 그 함수가 되는 거죠. 그럼 여기에 이제 fx가 주어졌을 때 요거의 인버스 펑션은 뭐냐? 라고 하면 요거의 인버스 펑션은 이 형태를 따르는 우리가 랜덤 넘버를 만들어 주고 싶다를 이제 한다 그러면 요거의 인버스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게 됐죠. 1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람다 x 해당이 함수인데요. 요거를 어떤 값 r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면 1 마이너스 r을 넘기면 r에 2의 마이너스 람다 x가 되고 그럼 이것을 양변에 로그를 취하면 로그 1 마이너스 r에 마이너스 람다 x가 로그일 겁니다. 자연 로그가 되겠죠. 그럼 로그가 되니까 x는 마이너스 람다 분의 1의 로그의 1 마이너스 r이 되는데 얘가 바로 f의 인버스의 x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요게 이제 인버스 펑션이 되는데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인버스 펑션에다가 u를 대입하니까 결국 이 r이라는 것에 우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랜덤 넘버를 만들어준 거를 여기에 대입을 하면 이제 여기 대입을 해서 값을 하게 되면 이제 이 값의 분포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 큐뮬레이티브 요 함수를 분포를 가지는 그러한 1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람다 x라는 분포를 가지는 이 디스트리뷰션 펑션을 가지는 랜덤 넘버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값에 따라서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거를 다른 예를 한번 보면 이제 그 예를 한번 더 보면요. 방금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만약 fx가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인데 여기 이제 1-의 exponential의 마이너스 루트 x다. 자, 이런 게 있다면 자, 이런 보면 이런 게 있으면 이게 이제 0에서 x까지 fx의 dx인 거죠. 자, 이 dx인데 이 fx를 구해서 이거를 하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게 이제 이 fx를 적절한 걸 선택해서 이렇게 만들면 내가 원하는 것은 이 형태의 분포를 따르는 랜덤 넘버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이 인버스 펑션을 해주는데요. 그럼 이거는 이제 f에다가 이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f의 인버스의 u라는 거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된 값을 넣었을 때 다시 u가 되는 이게 f의 f 인버스의 u는 u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되겠죠. 그럼 여기에 이제 이거를 이제 위에 대입을 하면 1-의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루트의 f의 인버스의 u다. 이것은 u다. 이렇게 표현될 것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양변을 이제 빼주면 1-u는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루트 f의 인버스의 u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양변 로그를 취하게 되면 로그 1-u는 마이너스의 루트의 f의 인버스의 u가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를 하고 제곱을 이제 하게 되면요. f의 인버스의 u는 여기서 마이너스 넘겨서 제곱을 하게 되면 로그 1-u의 전체의 제곱이 될 겁니다. 그럼 결국 뭐냐면 여기에서 f 인버스의 u가 앞서 인버스 u가 이제 나오는 값이 이제 이 분포를 따른다 그랬는데 결국 이제 여기에다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니까 0에서 1 사이에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된 값을 여기에 딱 대입을 하면 이제 대입을 해서 이 값 나오고 0.5면 여기 그 값이 나오고 변환이 되겠죠. 변환이 되면 이 값은 이렇게 만들어진 랜덤 넘버는 이렇게 1-exponential 루트 x라는 이런 관계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얘기를 했고요. 여러분 한번 왜 그런지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면 공부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첫 번째 방법에서 이런 보면 이런 cumulative 우리 probability cumulative distribution 펑션을 구했는데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invertible이라 되어 있죠. 이게 역함수가 존재를 해야 됩니다. 역함수를 존재해야 되는데 역함수 존재하는 게 이런 초월함수가 이렇게 들어있을 때 굉장히 많은 복잡한 함수가 되어 있다면 일반적인 그림을 그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이걸 인버터블한 함수를 그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이제 보면 그림과 같이 이제 이거는 이제 말로 설명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A와 B 사이에 이런 분포를 가지고 있고 최대치가 C인 이런 그래프를 따르는 일반적인 내가 원하는 fx 요 분포를 가지는 랜덤 넘버를 우리가 만들어주고 싶다 라고 했을 때 요때 이제 우리가 요때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주냐면 요 A하고 B하고 이제 요 제로하고 C하고 두 개의 랜덤 넘버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유니폼한 랜덤 넘버를 X라는 랜덤 넘버를 만들어주는데 원래 만들어진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U1에 이거를 이제 요 사이에 거리인 B-A를 곱을 해주고 그 다음에 A만큼 쉬프트 시켜준 요 X라는 대문자 X라는 변수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대문자 Y라는 변수를 만들어줘서 0에서도 C니까 C에 U2라는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값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이 값으로부터 이제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되어 있는 U1과 U2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겠죠. 만들어내고 나면 X, Y가 이제 좌표가 만들어질 겁니다. 좌표가 만들어지면 결국 이제 이 페어가 만들어줄 때마다 랜덤 한 만들어주면 그때마다 점이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이렇게 찍힐 수도 있고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찍힐 수 있는데 이거를 그때그때 생성할 때마다 이 그래프 안에 속할 때만 accept를 하고 이 바깥에 갈 때는 우리가 reject를 해서 accept된 페어와 reject된 페어를 골라서 accept된 페어인 경우에 x, y 요 값만 우리가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을 acceptance rejection method라 그러는데 그래서 이거를 계속 해서 이제 이 면적 속에 fx라는 면적 속에 되어 있는 이 값을 우리가 요 값을 가져오면 이 값이 이 분포를 따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시퀀스 값을 가지고 이제 수도 랜덤 넘버를 만들게 되면 이제 인버터블한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되는 첫 번째에 비해서 조금 자유로운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두 가지 방법으로 이제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 확률 분포, 경량 텐던시 이거를 이제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보여줄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퀀텀 스태티스틱 할 때 이제 앞으로 전기가 통하는 재료, 그 다음에 전기가 통하지 않는 재료, 그 다음에 반도체 재료 이런 것의 차이가 이제 이런 전자가 흘러가는 곳과 흘러가지 못한 에너지 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곳, 그리고 이제 우리 홀이 다니는 길 이렇게 등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이제 뒤에 그냥 참고로 이런 보존과 페르미온이 이제 중요한데 광자의 분포함수나 그리고 전자의 분포함수로부터 그 다음에 이제 density of state를 곱을 해서 실제 전자 농도가 어떻게 되고 이 density of state라는 거는 이 전자가 고체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갇혀진 상태입니다. 이 갇혀진 상태에서 이 에너지를 가지는 밀도가 또 다르기 때문에 차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이런 밀도를 또 곱을 해서 전자가 가진 에너지 분포에 따른 원 프리 일렉트론일 때 가지는 것에 곱을 해서 실제 전자가 얼만큼 존재하는지 이런
확률 밀도 함수의 전자 농도를 계산한다거나 혹은 전공의 특성을 계산할 때도 이런 보면 이런 적분이 나오고 이런 확률 밀도 함수에 해당되는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홀의 농도가 어떻고 그래서 계산을 하면서 그리고 인트리직 캐리어 컨센트레이션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 페르미 레벨이 전자와 홀이 같은 위치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이 extrinsic semiconductor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분포를 얘기할 때도 우리가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런 거 분포라는 것이 처음 되돌아와서 이런 분포를 보고자 했을 때 영향과 확률 분포를 보는 것은 앞으로 이런 그 확률 분포에 따라서 우리가 시뮬레이션 한다거나 계산한다거나 그 뒷단에서 제가 이제 어떤 텐던스를 보여주는 하나의 예로서 회귀 분수에 관한 얘기를 할 텐데요. 물론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연결이 되는 것이 앞으로 필요한 부분인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퀀텀 스태티스틱스라는 관점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에서 우리가 본다 그러면요, 간단한 우리가 파이썬에서 여러분 다 해봤지만 이걸 이제 우리가 그 랜덤 넘버를 만들어줄 때 몇 가지 방법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만들어줄 때 우리 이 많이 쓰는 그 모듈이 랜덤입니다. 랜덤이고 이게 이제 랜덤을 이제 임포트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거 계산할 때 한 대략 랜덤 넘버를 만들어 볼까요? 보통 이제 레인지 20개 정도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프린트에 랜덤 이렇게 하게 되면 20개가 쭉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쭉 0과 1 사이에 랜덤 넘버를 만들어 주니까 제가 설명했던 이 일반적인 분포의 것으로 만들어 주기 위해서 The Inverse Transform Sampling Method나 Acceptance Rejection Method로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원하는 분포를 앞서 보존이나 페르미온이나 파티클, 일반적 파티클에 대해서 만약 주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이 유도해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랜덤 넘버를 만들어 주는데 요거는 실행할 때마다 사실은 다릅니다. 이거는 실행할 때 다르게 나오죠. 실행할 때마다 값이 20개가 다르게 나오는데 때로는 우리가 이제 예측 가능한 걸 하기 위해서 시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시드를 주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랜덤 시드를 이제 이거를 하나 주게 되면요. 그 다음에 이거를 그래도 같은 값이 계속 나오게 해볼 수도 있거든요. 1.1 되는데 이걸 실행 한 번 더 하면 시드가 주어지 이게 참 잠깐만요. 시드를 랜덤 시드 여기 줄게요. 여기 주고 임포트를 하고 랜덤 시드 그 다음에 여기에 하면 계속 똑같은 그 값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지난번 머신러닝을 할 때도 랜덤 스테이트를 이제 어떤 시드를 주는 것으로부터 예측 가능한 것들을 만들어 줄 때 우리가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0과 1 사이에 유니폼한 디스트리뷰션을 만들어 줄 때 이렇게 했었고요. 그래서 몇 가지 또 기왕 이렇게 간단한 거지만 한번 기왕 됐으면 연습을 좀 한다 그러면요. 이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1부터 100 사이에 이제 만들어 주고 싶다. 랜덤 유니폼하게 만들어 주고 싶다. 보면 레인지에 20개 정도 해서 프린트에 이제 요거는 랜덤의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되는 게 있습니다. 1부터 100 이렇게 해서 1부터 100 사이에 랜덤 만들어주면 보면 이렇게 3으로 됐는데요. 이걸 또 실행하면 또 값이 또 달라지고요. 시드를 이제 그때그때 다르게 했으니까 값이 다르게 대신에 이제 1부터 100까지 유니폼한 확률을 가지고 숫자를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여기서 보면 플로팅 넘버 실수인데 이거 랜덤 유니폼이면서 여기 이제 인티저를 이제 하고 싶다면요. 랜덤의 인티저를 해서 이제 앞서 이제 인티저를 한다 그러면 마이너스 100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100에서 100 사이 하게 되면 다 인티저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죠.
그 인티저를 만들어낸다는 자체도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요 파이썬에서 우리가 그 머신러닝도 하게 될 때 우리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예를 들어서 서울, 그 다음에 대구, 그다음에 부산 이렇게 있다. 부산, 인천, 뭐 이렇게 갑자기 인천, 또 뭐가 있을까요? 세종 이렇게 있을 때 요거를 이제 랜덤하게 이렇게 주어진 어레이에 대해서 이제 선택을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우리 초이스를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딱 하고 이제 랜덤한 초이스를 본다 그러면 이제 아예 in range 한 10개 정도에서 초이스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제 프린트 그때 선택을 달리 한다고 생각해 보면 여기서 랜덤 해서 초이스 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냥 city를 해주면 여기서 요 안에 길이에 해당되는 것만큼 우리가 얘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그때 랜덤하게 이거를 선택하는 것도 이제 파이썬에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처럼 이제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제 그 랜덤한 함수를 이제 표현할 때 이런 그 일반적 확률 분포 생성할 때 이제 파이썬에서는 이제 베타 분포 함수, 그다음에 엑스포넨셜 분포 함수, 그다음에 감마 분포 함수, 가우스 분포 함수, 그다음에 로그를 취한 정규 분포, 그다음에 정규 분포 이런 몇 가지 준비되어 있는 확률 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확률 분포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몬테카르로 시뮬레이션 한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확률 분포로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이런 반도체에서의 통계 그리고 양자역학적인 통계 이런 부분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관점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을 가장 많이 쓰는데요. 이걸 이제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 같이 이제 일반적인 스파이스 파라미터에서 평균과 표준 편차가 주어져 있는 통계적으로 주어져 있는 그런 그래프에서 선택할 때는 이 유니폼에 고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를 고려해서 이런 확률 분포에 대한 개념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반적 분포에 대해서도 시뮬레이션 하거나 선택하거나 우리가 선택할 때 이런 관점을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